육소봉전기, 고룡원저, 제21장. 20일. 칼춤 추는 미인과의 대결. 하루 종일 바람을 마시고 굶고 나면 더 이상 당할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유일하게 당할 수 있는 나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지금 배고파서 쓰러지려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바보라고 불리는 일일 것이다. 육소봉은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다르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요. 붉은 옷의 소녀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떤 이름인가요? 육소봉이 대답했다. 대공개. 붉은 옷의 소녀의 얼굴이 그녀의 옷같이 붉어졌다. 구양정이 갑자기 말했다. 그러면 그는 또 다른 좋은 이름이 있군요. 붉은 옷의 소녀가 즉시 물었다. 어떤 이름인가요? 구양정이 대답했다. 63단. 붉은 옷의 소녀가 물었다. 63단이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구양정이 여유 있게 대답했다. 그 뜻은 간단해. 그는 바보일 뿐만 아니라 또 머저리 같은 놈이고 게다가 무례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합친 거야. 붉은 옷의 소녀는 또다시 허리를 잡고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이 이름은 정말로 듣기가 좋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둘째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지금 너희들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일 텐데 왜 이 세 가지 알을 볶아 먹지 않는 거야? 구양정이 말했다. 이 세 가지 알 모두가 신선하지 못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셋째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지금 나는 한 가지 일이 걱정돼. 구양정이 물었다. 무슨 일? 셋째가 말했다. 나는 그가 오리알이 아니고 달걀일까봐 걱정이 돼. 구양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색을 하며 말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이야. 그가 달걀이라면 어미닭이 낳았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가 작은 어미닭의 아이로 변했다는 것인가? 붉은 옷의 소녀 얼굴은 더욱 붉어졌고 더 이상 웃지도 않았다. 육소봉도 웃지 않았다. 오히려 두 가지 일이 명백해졌다. 구양정 같은 여인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 하나와 남자 한 사람이 6명의 여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수재가 6명의 군사에게 시비를 거는 것과 같은 것으로 두부를 사서 머리를 부딪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란 점이다. 지금 그는 한 가지를 잘못했다. 그는 더 이상 두 번째를 잘못하고 싶지는 않았다. 붉은 옷의 소녀가 다시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듣기 좋을 뿐 아니라 전염이 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유쾌해지고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았다. 육소봉은 웃지 않고 갑자기 몸을 움직여 번개같이 손을 내밀어서 붉은 옷의 소녀 팔을 비틀었다. 둘째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조심해.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붉은 옷의 소녀는 육소봉의 옆구리에 부딪혔다. 옆에 있는 세 가지의 칼이 동시에 그의 양옆을 겨누었다. 그녀들은 아주 빨리 손을 썼고 푸른 옷에 하얀 버선을 신은 비구니는 손 안에서 작은 단검을 갑자기 꺼내는 것이었다. 서늘한 기운이 눈앞에 서렸다. 그러나 육소봉의 동작이 더 빨라 그는 가슴과 배를 웅크렸고 여전히 양손으로 붉은 옷의 소녀를 잡고 있었다. 세 가지의 칼이 동시에 공격을 하다가 동시에 중지하였다. 칼끝이 거의 육소봉의 옆구리에 닿을 듯했다. 육소봉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이 검들이 절대로 다시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형제가 다른 사람의 손에 잡혀 있다면 그는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푸른 옷에 비구니에 검을 쥐고 있는 손목에는 정맥이 붉어져 있었다. 이 검은 어색하게 멈추어져 있어서 다른 검보다 더 힘이 들었다. 칼끝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푸른 옷의 비구니는 날카롭게 소리질렀다. 손을 놓아라. 육소봉은 손을 놓지 않았다. 붉은 옷의 소녀는 웃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나는 당신 기분을 상하게 한 일도 없는데
당신은 왜 날 놓아주지 않는 거죠? 육소봉은 손을 놓지도 않고 입을 열지도 않았다. 구양정의 검은 이미 나와 있었고 얼굴엔 차가운 미소가 감돌았다.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작은 소녀를 괴롭히다니 부끄럽지도 않나요? 육소봉은 부끄럽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지도 않았고 붉어지지도 않았다. 둘째가 들고 있는 두 척도 되지 않는 굽어진 칼도 그를 겨누고 있었다. 우리들은 이 두 개의 검과 한 개의 단도로 언제라도 너의 17, 8개의 투명한 구멍을 공격할 수 있다. 구양정이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내가 놓아주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들은 여기에서 너를 죽일 것이다. 육소봉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둘째가 화가 나서 말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나? 육소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다 믿소.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정말로 공격을 할 수 있다고는 믿지 못하겠소. 둘째가 차갑게 웃으며 물었다. 왜지? 육소봉이 조용히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지금 내가 군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오. 푸른 옷의 비구니가 말했다. 너는 사람도 아니야. 육소봉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든지 저지르고 봅니다. 둘째의 얼굴색이 변하면서 물었다. 너의 7째를 어쩔 셈이냐? 육소봉이 말했다. 나도 그녀를 놓아주고 싶소. 이 말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고 둘째가 이에 즉시 물었다. 왜 놓아주지 못하는 거지? 육소봉이 대답했다. 당신들이 나의 2가지 일에 대답해주면 곧 놓아주겠소. 둘째는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그녀를 놓아준다면 2가지뿐만 아니라 이 대답의 나머지는 300개의 일이라도 대답해주겠다였지만 둘째는 말을 끝마칠 수가 없었다. 계속 조용히 앉아있던 셋째가 갑자기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1가지 일이라도 우리들은 대답할 수가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느리고 부드러웠지만 마지막 말을 하자마자 그녀는 공격을 하였다. 그녀의 공격은 결코 느리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았다. 그녀는 채찍을 사용하였다. 검은빛이 나는 독사 같은 채찍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있을 때 이미 탁자 아래에서 슬며시 이 채찍을 풀었던 것이었다. 그녀의 채찍은 독사보다 더 빨리, 독사보다 더 무섭게 공격을 해왔다. 둘째는 놀라서 급하게 외쳤다. 막내를 조심해. 셋째는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채찍의 끝은 독사처럼 감겨와서 육소봉의 귀 뒤, 목 아래 혈관을 공격하였다. 육소봉은 이미 붉은 옷의 소녀와 같이 한참이나 미끄러져 갔다. 셋째는 갑자기 공중제비를 돌더니 위에서부터 채찍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막내 동생이 아직도 상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듯 망설이지도 않고 공격을 하였다. 육소봉은 속으로 놀랐다. 그는 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셋째가 정말로 이렇게 매서운 여인인 것을 몰랐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공격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지금 그녀는 공격을 시작하였고 그는 붉은 옷의 소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가 만약 이 소녀를 죽인다면 그녀의 자매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만약 그녀를 놓아준다면 그녀의 자매들은 마찬가지로 그의 목숨을 뺏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거는 것, 이것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셋째의 채찍은 그에게 2번째 길로 가게 해주지 않을 뿐이었다. 둘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말했다. 좋아요. 모두들 같이 먼저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구양정이 말했다. 막내는요? 둘째가 말했다. 그가 만약 막내의 털끝 하나라도 상하게 한다면 나는 그의 온몸을 산산조각 내버릴 것이다. 이 말을 하는 동안 셋째의 채찍은 20초나 공격을 하려고 하였다. 육소봉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피 흘리는 사람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더구나 여인이 피를 흘리는 것은 정말 보기 싫어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재빨리 피할 방법이 없다. 이 채찍은 정말로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대단하여서 그는
반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둘째의 굽은 칼이 연분홍빛을 내며 공격해왔다. 그녀의 건법은 이상하여서 공격이 더욱 매서웠다. 그녀가 공격을 하자 강경화도 옆에서 보고만 있지는 않으려 하였다. 이때 갑자기 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의 술잔이 그녀의 칼 위에 떨어졌다. 한 쌍의 젓가락도 옆에서 독사 같은 채찍의 끝을 잡아버렸다. 아토. 한 쌍의 젓가락은 아토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셋째의 얼굴색이 푸르스름해지면서 그를 노려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토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만약에 그의 손안에 있다면 당신들은 망설이지 말고 공격을 해도 됩니다. 알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공격하는 것을 막는 거지요? 아토가 웃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군자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 뭐라고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너의 채찍을 막으려면 막내를 방패로 사용해야만 한다. 셋째는 생각을 하고 나서 아까처럼 조용하게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았다. 둘째도 앉아서 그녀의 단검을 받쳐들고 있어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손목에 찢어진 곳은 더욱 통증이 심해갔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화가 난 것 같지 않았다. 온몸이 옹투성이인 거지에 대해서 그녀는 매우 순종적이었다. 육소봉의 눈이 반짝였다. 아토가 갑자기 물었다. 당신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건가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토가 물었다. 첫 번째 것을 말하시오. 나는 원래 당신들과 공손대낭을 만나보기를 원했었소. 지금은 필요가 없어졌소. 왜 그런가요? 육소봉이 그를 바라보고는 말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이미 공손대낭을 보았기 때문이요. 아토가 웃었다. 그의 웃는 모양이 이상하여서 마치 가면을 쓴 사람이 웃는 것 같았다. 육소봉은 숨을 길게 내쉬면서 말하였다. 사실 나는 전부터 당신이 공손대낭이 아닌가 생각해왔었는데 오늘 당신을 하루 종일 따라다녔지만 이상하게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소. 아토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한 번은 아니지요. 육소봉이 매우 의외라는 듯 말했다. 한 번이 아니라고요? 그날 저녁 정원에서 우리는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육소봉은 이상해서 물어보았다.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것은 어디입니까? 아토는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하였다. 당신은 곽큐를 기억하십니까? 육소봉은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토가 말했다. 그날 당신이 곽큐의 작은 누각에서 나오고 산허리 아래에서 화만루가 기다리고 있을 때 나무를 캐는 여인이 당신 앞을 지난 적이 있었지요? 육소봉이 놀라서 말했다. 그 여인이 바로 당신이라는 말입니까? 아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날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토는 또 웃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만약에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곽큐가 어떻게 지금까지 세상 안에 있겠습니까? 육소봉은 놀라서 멍해졌다.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곽큐의 그 돌대 아래의 기관이 어째서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었다. 절대로 늙은 쥐가 무의식 중에 들어가서 기관에 깔려 죽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그렇게 묘한 일은 없는 것이고 기적은 절대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모두 사람이 만든 인이었던 것이다. 아토가 말했다. 나는 곽큐가 늙은 너구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당신에게 돼지를 죽인 혐의를 덮어 씌우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관비원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관비원은 그의 편이다. 육소봉은 그 한 쌍에 나르는 제비가 수놓아진 붉은 비단 신을 생각해내었다. 아토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나의 자매를 죽였고 그도 죽어야 하는데 아직 그는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소봉이 갑자기 물었다.
그날 설아도 당신을 보았습니까? 아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아이는 정말로 괴물이에요. 당신들이 가고 나서 그 아이는 즉시 돌대 아래의 기관을 조사하였지요. 그녀는 그 아래에서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녀가 당신을 보았군요. 그녀는 나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내가 남겨둔 한 쌍의 붉은 비단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언니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여기게 되었군요. 그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생각은 천진난만했어요. 곽휴의 손에 죽은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일부러 곽휴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여서 그녀에게 남겨준 것이군요. 아토가 말했다. 맞아요. 나는 그녀 자신이 복수를 하도록 한 것이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어째서 당신은 곽휴의 재산을 전부 그녀에게 준 것이지요? 내가 알기로는 당신도 그 재산이 매우 필요할 텐데요. 아토의 눈에 이상한 표정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녀는 곽휴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아토가 말했다. 그 재산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떨어졌어요. 누구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한 푼의 돈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육소봉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째서 그 재산은 그의 손에 떨어졌나요? 아토는 먼 곳을 바라보았고 눈동자에는 일종의 공포가 나타났다. 아토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서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들이 두 가지 질문에만 대답해주면 된다고 하였어요. 한 가지는 말했으니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나와 같이 가야겠어요. 아토가 또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과 같이 가야 한다고요? 당신은 나에게 반하셨나요? 나는 당신에게 반했어요. 당신이 반한 것은 과자를 파는 할머니인가요? 아니면 오미난거지인가요? 나는 또 다른 당신에게 반했어요. 아토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수하대도인가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토가 말했다. 당신은 내가 바로 수하대도인 것을 알고 있었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인정하지 않을 건가요? 아토는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보아하니 내가 지금 부인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군요. 사실이 그랬다. 그녀가 아니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육소봉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구한 것이니 나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토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바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육소봉은 짐짓 못 들은 것처럼 했다. 아토가 또 말했다. 지금 당신은 나를 김구령에게 데리고 가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이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공정하게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그때 갑자기 딱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단도가 탁자에 떨어졌다. 파란 옷의 비구니는 칼을 어루만지고 있었고 구양정은 냉소를 머금었다. 강경화의 입술이 창백해졌다. 붉은 옷의 소녀가 또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 큰언니를 데리고 가려고요?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그녀의 웃음소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유쾌하게 하던 그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그녀가 다 웃기를 기다리고 나서 아토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를 따라갈 수도 있어. 붉은 옷의 소녀는 멍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멍해졌다. 육소봉조차도 뜻밖이라고 생각하였다. 아토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하지요. 정말로 능력이 있는 남자라면 나는 그가 가는 곳은 어디라도 같이 갈 것입니다. 또 웃는 사람이 있었다. 이번은 구양정이었다. 그녀는 제일 먼저 아토의 뜻을 알아차린 것이었다. 그래서 당신이 큰언니를 데리고 가려면 먼저 우리들에게 당신의 능력이 충분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육소봉도 웃었다. 나의 능력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아토가 말했다.
나는 단 3가지만 원합니다. 3가지라고요? 아토는 검은 눈동자가 점차로 수축되면서 그를 보았다. 우리들은 3가지 내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2번을 이기면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육소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3가지 내기를 한다고요? 정말 재미있겠군. 아토가 말했다. 나는 분명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소봉의 눈이 빛나며 웃으며 말했다. 우리들이 첫 번째로 할 것은 무엇인지요? 술을 마시는 것인가요? 그는 그녀가 당연히 그와 술 먹기 내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보 같은 여인만이 그 같은 남자와 술 먹기 내기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아토가 할 것을 누가 생각했겠는가? 좋아요. 우리들은 술 먹기 내기를 해요. 술이 탁자에 놓여졌을 때 육소봉은 자기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있었다. 지금 그는 늙은 소처럼 지쳐 있었고 몇 끼니를 굶어 있었다.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닭을 삶아서 끓인 국인데 그는 오히려 지금 술내기를 하는 것이었다. 술을 마시는 일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때에 공손대낭의 사람들이 취한다면 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는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공손대낭의 사람들 아닌가. 그러나 지금 탁자에는 6병의 술이 놓여져 있다. 어찌되었든 그는 술에 취하지 않고 술내기에서 이겨야만 했다. 지금은 아토 몸에 있던 옴을 찾아볼 수도 없고 머리도 대머리가 아니며 옷도 부드러운 두루마기로 갈아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화장을 하지 않고 평범한 중년 부인으로 보였다. 그녀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육소봉은 본 적이 없었고 추측할 수도 없었다. 공손대낭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목소리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 지금 그녀가 말하는 목소리는 손님을 초대한 주부의 목소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육소봉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6병을 우리 둘이서 마시는 거예요. 부족합니까? 육소봉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2마리의 말이 마신다고 해도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주가 충분하지 않을 따름이지요. 탁자 위에는 한 접시의 안주만이 놓여 있었다. 공손대낭은 웃으며 말했다. 안주가 적군요. 다행히 우리는 안주 먹기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술 내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녀는 빈속에 술을 마시면 주량이 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지금 육소봉은 거지의 지갑처럼 배가 비어 있었다. 3잔의 술을 마시고 그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6잔을 마시고 나자 그는 갑자기 자신의 주량이 괜찮다고 느껴서 2잔을 더 마셨고 그 후 정신없이 마시기 시작하였다. 그런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였다. 당신은 취했군요. 공손대낭은 오히려 술이 깨는 것 같았다. 이번 내기는 당신이 졌어요. 육소봉은 부인하려 했지만 그럴 방법이 없었다. 중얼거리며 변명을 할 뿐이었다. 나는 술을 그만 마실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단지 배가 편하지 못할 뿐이지요. 진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진 것은 진 것이지만 대단하군요. 당연히 그 어떤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진지하게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는 졌으니 나머지 2가지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잊은 것은 이번에는 졌어도 나머지는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술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내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잠자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손대낭은 당연히 그와 잠자는 내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2번째는 우리들의 칼솜씨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공손대낭은 여유있게 말했다. 육소봉은 기운을 내어 말했다. 검을 겨루는 건 자신이 있습니다. 공손대낭이 말했다. 좋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겠어요. 당신은 또 옷을 갈아입는다고요? 네. 아니, 검을 겨루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옷 갈아입는 것을 겨루자는 겁니까?
당신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술을 마실 때는 술 마실 때 입는 옷이 있고 검을 겨룰 때는 검을 겨룰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지요. 왜 그런가요? 공손대낭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옷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육소봉은 배도 고프지 않았고 피곤하지도 않았다. 술은 사람에게 이상한 정신과 힘을 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힘은 오히려 사람의 힘을 속이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을 속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는 갑자기 강호전설의 추억들이 생각났다. 전에 듣기에 이런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능력이 더 생기고 많이 마실수록 그 능력이 배로 커진다고들 했다. 듣기로는 범을 때려잡았다는 수호전의 무송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한 잔의 술을 마시면 한 잔만큼의 능력이 나타나고 10잔의 술을 마시면 10잔만큼의 능력이 나타난다. 육소봉은 술을 잔뜩 마셨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충만해짐을 느끼고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7, 8마리의 호랑이가 나타난다 하여도 모두 때려 죽일 자신이 생겼다. 그러나 그는 호랑이와 겨루는 것이 아니라 공손대낭과 겨루는 것이었다. 고수와의 대결에는 공격을 하는 시간, 부위, 판단력 등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이 방이 사각형인지 원형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았다. 강경하는 그와 조금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를 보는 눈동자에는 동정과 연민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이 대결에서 사라져버릴 사람을 보는 것만 같았다. 셋째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의 눈빛도 그녀와 다를 바가 없었다. 육소봉은 셋째를 보고 갑자기 웃었다. 내가 만약 진다면 코를 잘라서 당신에게 드릴까요? 셋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코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당신은 지금 혀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혀는 필요 없어요. 그럼 무엇을 원하나요? 당신의 머리요. 육소봉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내가 만약에 진다면 내 머리를 당신에게 드리지요. 그의 말은 사람에게 머리가 있든 없든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지금 강경하는 머리가 없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옷의 소녀의 눈빛에도 연민의 빛이 나타났다. 누구라도 이 술 취한 내 조각의 눈썹을 가진 사람을 본다면 틀림없이 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육소봉은 탁자 위에 있는 술병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멍청하게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뒤쪽에서 나타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이었다. 아침 노을같이 찬란하고 황후처럼 고귀하고 선녀처럼 단아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의 몸에 걸쳐 있는 옷은 인간의 옷이 아니고 하늘의 옷 같았다. 육소봉은 이 여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다. 다행히 그는 그녀의 손에 있는 검이 눈에 익었다. 한 쌍의 단검, 길이가 1척7촌밖에 되지 않고 칼자루에 조각이 새겨진 칼. 정말로 그녀가 공손대낭인가? 조금 전에 평범한 중년 부인이? 옴투성이의 거지가? 바로 그 과자를 팔던 할머니가? 육소봉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그는 거의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공손대낭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대체 당신은 나를 알아보고 있는 건가요?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알 수가 없소. 무엇을 모르겠다는 건가요? 내가 알 수 없는 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왜 할머니로 변장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오.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칼을 들이민다 하여도 나는 그리 하지 않을 것이오. 당신은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어떻게 아나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왜지요?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의 손에 죽는다면 당신 같은 사람의 손에 죽기를 바랄 따름이죠.
공손대낭은 놀라서 말했다. 당신은 정말 말을 잘하는군요. 나는 당신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는 사뿐사뿐 걸어 지나갔다. 몸에 걸친 옷은 바람도 없는데 나풀거렸다. 마치 수없이 많은 나방이 날아다니며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음에 우리가 검을 겨룰 때에도 반드시 이렇게 옷을 입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육소봉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금 당신이 검을 쓰지 않았는데도 내 눈은 당신에게 멀어버렸어요. 공손대낭이 말했다. 내 마음은 감동을 받아 싸울 마음이 사라졌고 당신은 눈이 멀었으니 우리들은 공평하게 됐군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당신의 손에는 두 자루의 검이 있지만 내 손에는 땀만이 배어 있을 뿐이요. 당신은 검이 없나요? 나는 검이 없소. 당신은 단도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것도 난 없어요. 공손대낭이 탄식을 하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니 정말 위험하군요. 오늘 같은 날에는 특히. 공손대낭이 웃으며 말했다. 검 한 자루를 빌리겠습니까? 그러겠소. 누구에게 빌리죠? 육소봉은 몸을 돌려서는 파란 옷의 비구니를 바라보며 웃었다. 공손대낭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보아하니 이 사람은 정말로 취한 것이 아니었어. 물건 볼 줄을 아는 걸 보니 말이야. 그 검은 길지 않았고 빛이 사방으로 쏘아지는 것이 검기가 음산하였다. 육소봉은 검을 손에 쥐고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훌륭한 검이요. 푸른 옷의 비구니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가엾게도 그 검은 오늘 죽을 결심을 한 주정뱅이의 손에 있군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주정뱅이는 주정뱅이죠. 그러나 죽을 결심을 한 것은 알 수가 없을 테지만 지금 그들은 정원에 도착했다. 별빛이 은행나무의 가지 사이로 비추고 있었고 육소봉의 얼굴 또한 비추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취한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술을 깬 제갈량 같았다. 둘째가 놀라서 물었다. 당신은 취하지 않았군요? 육소봉은 부인하려 하지 않았다. 둘째가 말했다. 취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졌다고 인정했나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첫 번째 내기에서 내가 진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내기는 내가 반드시 질 것이지요. 그러면 세 번째 내기는 겨룰 수도 없게 되지요. 이 사람을 보아하니 진짜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붉은 옷의 소녀가 입술을 깨물고는 원망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멍청이에요. 공손대낭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첫 번째 내기를 일부러 졌을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이 끝나자 그녀의 검은 공격을 시작하였다. 순간 검광이 번쩍하였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 쉼없이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찬란한 아침 노을 속에서 사람의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웠다. 그녀의 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만약 그녀의 형체를 분명하게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녀에게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육소봉이 처음으로 그녀와 겨루었을 때 그녀의 검법이 기괴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문치설만큼이나 대단한 것이었다. 지금에서야 그는 그때 그녀의 검법이 모두 발휘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이런 검법의 위력은 몸에 찬란한 옷을 걸치고 있어야 더 효과가 있었다. 옛부터 전하는 검기는 검이 아니라 일종의 무용의 이름이었다. 춤을 추는 사람은 빈손에 찬란한 옷을 입고 나는 듯이 춤을 추는 것이었다. 이것이 공손대낭에 이르러서는 춤추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는 무술로 변한 것이다. 그녀가 황제 앞에서 춤을 출 때에는 검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 춤을 검법으로 발전시켜 검기를 검의 한 종류로 변화시킨 것이었다. 이런 검법은 무용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검법과는 같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공손대낭은 이런 옷을 입고는 진면목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름다운 여인만이 이런 검법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육소봉은 마음속으로 탄식을 하였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는 무공의 현묘하고 오묘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절대로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억측이 아니었다. 만약 오늘 그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도 영원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는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이런 종류의 검법의 변화는 대단한 것이어서 공격 방법 또한 정말로 복잡하다. 한번 공격을 하면 틈만 있으면 파고드는 것이다. 하나의 허점이라도 보이면 그는 그 즉시 죽어버릴 것이었다. 육소봉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생각하였다. 빨리, 빠른 것으로 혼선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다. 공손대낭이 공격했을 때 그는 몸을 날려 맞은편의 옥척으로 날아 올라갔다. 붉은 옷의 소녀가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이 도망가려고 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육소봉은 날았다. 사람과 검이 하나가 된 듯했다. 검광이 마치 한 필의 흰명주 같았다. 옥척에서 곧장 공손대낭을 향해 공격을 하였다. 검광은 빨라서 변화가 없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온몸의 내공을 모두 검에 집어넣었다. 변화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변화인 것이다. 공손대낭의 검은 흐르는 별 같았지만 변화는 없었다. 그녀와 검은 한꺼번에 육소봉의 검기에 휩싸였다. 챙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검광이 나누어졌다. 하늘 가득히 빛이 춤을 추고 있었다. 공손대낭의 몸에서 반짝이던 것들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어떤 소리도 없었다. 공손대낭은 멈추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다시 공격을 하지도 않았다. 육소봉도 다시 공격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공손대낭을 바라보고 있었다. 둘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이번 내기는 승부를 가를 수가 없겠어요. 당신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건가요? 육소봉이 조용히 말했다. 이번 내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승부를 가릴 수 없는 것이요. 검을 겨룬다면 내가 이겼을 것입니다. 공손대낭은 마침내 길게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맞아요. 그 검의 위력은 정말로 나를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런 검법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 검은 내가 몰래 배워온 것입니다. 어디서 몰래 배웠나요? 엽고성 말인가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검은 천회비선이라고 불리지요. 백운성주 검법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무적의 검법이라고 할 수 있죠. 공손대낭이 길게 숨을 쉬고는 말했다. 이 검은 정말로 천하 제일의 검법이라고 할 만하군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백운성주가 이 말을 들으면 정말로 좋아할 것입니다. 공손대낭이 차갑게 말했다. 그러나 이 검을 그가 사용한다면 나를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지요. 왜 그런가요? 그는 천하 제일의 검객이기는 하지만 그의 검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경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당신은 조금 전 옥척에 올라갔을 때 나는 당신이 도망간다고 생각을 하고는 잠시 긴장을 풀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공격에 꼼짝 못했던 것입니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이 검법을 사용하리라고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이치인가 봅니다. 내가 유명한 검객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서 죽었을 테니 말이오. 공손대낭의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다. 오늘 당신이 이기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세 번째 내기를 남겨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내기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육소봉이 물었다. 세 번째에서는 무엇을 겨룹니까? 내공입니다. 그 말을 듣자 육소봉은 웃었다. 갑자기 공손대낭의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내공은 당신이 남자이니 당연히 더 강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내공을 겨룬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하나 당신이. 육소봉이 여유있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약간의 편의를 봐주도록 하지요.
공손대낭이 잘라 말했다. 당신은 단지 내가 먼저 나가도록만 하면 돼요. 좋아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쫓아오면 당신이 이기는 것이니 당신이 완전히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소. 내가 사람을 시켜 징을 울리면 징소리가 완전히 멈춘 다음 당신이 쫓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징이 한 번 울리는 동안이요? 예, 징이 한 번 울리는 동안만입니다. 그것은 정말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건 아니군. 그러면 나는 이만. 육소봉이 가로채어서 말했다. 당신은 당연히 먼저 옷을 갈아입어야지요. 술을 마실 때는 술 마실 옷으로, 검을 겨룰 때는 검을 겨룰 옷으로 갈아입었으니 당연히 내공을 겨룰 때에도 내공을 겨룰 옷이 있겠지요. 공손대낭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하지도 않고요. 밤은 물같이 차고 그들 자매의 얼굴색도 물처럼 차가웠다. 얼어버린 물 같았다. 붉은 옷의 소녀는 갑자기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취한 척해서 속이고 몰래 다른 사람의 권법을 훔쳐배우는 그런 남자를 나는 제일 싫어해요. 육소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군요. 한 가지 묻겠는데요. 당신은 정말로 사내 대장부입니까? 당신이 보기에는 어떻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어린애에 불과하니까요. 붉은 옷의 소녀는 그를 흘겨보고는 고개를 돌려서 가버렸다. 마치 그를 상대할 기분이 아니라는 듯이. 구양정이 눈을 한번 굴리더니 말했다. 나는 어린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당연히 어린애가 아니지요. 당신은 할머니도 될 수 있어요. 구양정이 그를 노려보고는 고개를 돌려 작은 누각으로 들어가 버렸다. 육소봉은 한숨을 쉬고는 돌계단에 앉아서 중얼거렸다. 남자가 60년을 살면 적어도 10년은 낭비하는 것이야. 둘째가 물었다. 어떻게 낭비하는가요? 10년 중에서 5년은 여인이 옷 갈아입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요. 나머지 5년은요? 당신은 더 듣기를 원합니까? 말 못하는가요? 육소봉은 또 숨을 한 번 쉬고는 말했다. 당신이 듣기를 원한다면 말을 하지요. 나머지 5년은 여인이 옷 벗는 것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둘째의 얼굴이 붉어졌고 푸른 옷의 비구니 얼굴은 오히려 창백해졌다. 셋째가 말했다. 나는 지금 관심이 바뀌었어요. 육소봉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떤 관심이 바뀌었나요? 셋째가 냉정하게 물었다. 나는 지금 당신의 혀를 어떻게 자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얼굴에 털이 가득한 남자가 손에 징을 들고는 누각의 뒤쪽에서 나타나서는 경건하게 계단에 섰다. 육소봉이 또 중얼거렸다. 옷 갈아입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나의 운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군.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면 더욱 참담했을 거야. 셋째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다른 사람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인가요? 나는 당신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뭐가 그리 급한 건가요? 셋째의 얼굴이 화가 붉어졌다 하얘졌다. 이때 갑자기 징 하는 징소리가 들리면서 세 사람이 누각에서 뛰어나왔다. 세 사람의 옷차림은 까만 부인복으로 얼굴까지 모두가 완전히 똑같았다. 뛰는 모습, 공중제비를 도는 모습도 똑같았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뉘어서는 뛰어가는 것이었다. 내공도 같아 보였다. 징의 여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세 사람은 이미 담장 밖으로 나갔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진짜 공손대낭인가? 붉은 옷의 소녀와 구양정은 조금 전에 일부러 화를 내고는 안으로 들어가 다른 두 사람과 같이 변장을 했을 것이었다. 지금 육소봉은 누구를 쫓아가야 하는 것일까? 누구를 쫓아가든지 따라잡겠지만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가? 둘 중 한 사람이 공손대낭일 것이다. 이때 육소봉은 멍하니 가만히 있었다. 둘째와 셋째와 푸른 옷의 비구니는 입가에 냉소를 머금고 이번에는 육소봉이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했다. 육소봉은 한숨을 쉬며 쓴웃음을 지었다.
보아하니 이번에는 단단히 당한 것 같군. 그는 탄식을 하며 일어나서는 중얼거렸다. 어쨌든 먼저 쫓아가고 보는 거야.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서는 번개같이 손을 내밀어 그 징을 치는 사람의 손목을 붙들었다. 이 사나이는 놀라서 땡그랑 소리를 내며 징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당신 왜 나를 붙드는 거요? 육소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하기에 누구를 찾는다는 것입니까? 김구령. 이 사나이는 육소봉을 한참이나 노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육소봉은 과연 육소봉이로군요. 내가 졌습니다. 징을 치던 그 사람은 바로 공손대낭이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았나요? 육소봉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구양정 아가씨가 화를 내고 들어갔을 때 이상하다고 느꼈소. 뭐가 이상했어요? 그녀는 내가 한 그런 말에 화를 낼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들은 들어갈 때에도 셋이었고 나올 때도 셋이었는데 어떻게 셋 중에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나는 몰랐소. 몰랐다고요? 나는 단지 이렇게 얼굴에 수염이 가득한 남자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날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소. 내가 너무 당신 가까이에 서 있었군요. 여인이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반드시 위험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당신같이 향기로운 여인만이 그럴 거요. 그러나 나는 당신이 강아지처럼 코를 사용할 줄은 몰랐어요. 이것도 최근에 어떤 이에게서 배운 것이요. 화만노에게서 배웠나요? 맞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아주 빨리 배우는군요. 나는 항상 겸허하지요. 공손대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겸허한 사람은 복이 있지요. 지금 당신들도 조금만 겸허해져서 내 말을 한마디만 들으시오. 모두 듣도록 하지요. 지금 당신 공손대낭은 내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떠난 후 당신의 자매들이 당신의 안전을 원한다면 얌전히 여기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소봉의 눈빛은 천천히 둘째와 셋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차갑게 말을 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경거망동을 한다면 당신은 여기서 당장 죽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죽고 나면 그녀들은 당신의 뒤를 이어 이곳을 또 지배하게 되겠지요. 공손대낭이 웃으며 말했다. 안심해요. 여기에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셋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말했다. 당신은 정말 그와 같이 가려는 거예요? 너도 알겠지만 나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기는 내기였으니. 그녀는 한숨을 쉬고는 이어서 말했다. 게다가 나는 지금 도망갈 수도 없어. 도망을 간다고 해도 이 사람의 손에 한번 잡힌 여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풀려나지 못할 것 같아. 육소봉이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게다가 당신처럼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더 그렇겠죠. 공손대낭이 못마땅한 듯 눈을 흘기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한 가지 일에 조심했으면 해요. 무슨? 손을 조심하세요. 잘리지 않으려면. 육소봉과 공손대낭의 눈빛이 마주쳤다. 야릇한 불길이 일었다. 맹위는 잠귀가 밝은 편이었다. 강호의 호걸 중에서 삼두사라고 불리었다. 오늘 같은 날 그의 잠귀가 밝지 않았다면 그의 머리는 30개가 있어도 모자랄 판이었다. 늦은 저녁 잠에서 깨어보니 그의 침대 머리맡에는 두 눈을 반짝이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시커먼 물체가 있었다. 밤은 깊었고 방 안에는 등불도 없어 그 물체의 윤곽을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분명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단지 땀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어둠 속에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고 맹위도 움직이지 않았다. 맹위는 일부러 코 고는 소리를 내며 베개 밑에 칼로 슬며시 공격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의 동작이 더 빨라서 자신의 어깨를 잡히고 말았다. 그는 여태까지 이렇게 강한 장력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 두 손이 만약 자신의 목을 눌렀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호흡이 멈춰버렸을 것이다.
사실 지금 그의 호흡은 거의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죠? 대답은 간단했다. 돈. 맹이가 즉시 물었다. 얼마나 필요하오? 10만 양. 이 사람은 통이 큰 사람이었다. 10만 양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맹이는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했다. 원하는 대로 주겠소. 지금 당장. 알았소. 어둠 속의 사람이 갑자기 웃었다. 맹포리가 이렇게 통이 큰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둠 속의 사람이 갑자기 웃자 목소리가 변하였다.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맹이가 어이없어 물었다. 당신은 육소봉? 네, 육소봉입니다. 맹이는 길게 한숨을 쉬고는 원망스럽게 말했다. 사람 놀리는 것을 좋아하는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육소봉은 미안해하며 말했다. 나는 웃기려고 한 것이었는데요. 오늘 기분이 좋아서요. 맹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그의 말을 가로채어 물었다. 수하대도를 잡으셨군요. 육소봉은 부인하지는 않고 도리어 물었다. 김노총은 어떠십니까? 그는 이미 양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맞은 독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었나 보군요. 다행히 빨리 의사에게 보여서요. 식영묵은 정말 대단한 의사였습니다. 나는 범인을 데리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부하들에게 나의 행적을 알리고 싶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소홍과 이곳에서 밤을 새지 않게 되어 은근히 기뻤다. 그는 여인과 함께 밤을 샌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어떤 여인도 믿지 않았다. 이런 습관 때문에 그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육소봉이 소홍과 같은 명기와 같이 잔 것을 김구령이 안다면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육소봉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불쑥 말했다. 당신은 지금 비둘기를 날려서 양성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까? 김노총에게 내일 저녁 자시에 사왕 앞에 작은 누각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전해주시오. 그렇게 전하지요. 그는 즉시 걸어나가서는 신발을 신었다. 뒤쪽 정원에 전서구가 있지요. 필기구는 있습니까? 네. 먼저 글을 써가지고 나가야지요. 맹이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등불을 켰다. 그리고는 먹을 갈아 글을 썼다. 6대2는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김노총은 내일 자시 사왕굴에서 기다리시오. 육선문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의 말투였고 그의 글씨 또한 괜찮았다. 육소봉은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서서 보다가 말했다. 당신은 왜 소전을 쓰지 않소? 다른 사람의 손에 이 편지가 들어가면 안 되잖소. 나는 무식해서 대전도 잘 못 쓰는데 어떻게 소전까지 쓰겠습니까? 그리고 안심하세요. 이 전서구는 김노총 앞에만 가도록 훈련받은 것이어서 절대로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이 소식을 제때에 받아볼 수 있을까? 그럼요. 그는 편지지를 말아서 정교하게 제작된 대나무통에 넣었다. 대나무통에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지금 띄우러 갑니까? 네. 그는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전서구의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다. 육소봉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돌아오자 이별을 고했다. 나는 지금 즉시 양성에 가야겠습니다. 맹이는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내가 조금 전에 밖에 나가봤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육소봉은 놀라서 다시 물었다. 공손대낭은요? 당신이 그런 여자를 거리에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맹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까? 방법은 알려줄 수 없소. 내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당신에게 알려주겠소. 육나리는 정말로 조심성이 많으신 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었지만 당신이 나라를 위해 일했다면 육선문의 최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김구령보다 형편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손대낭을 잡은 건 그래도 당신이잖아요. 그를 대신해서 잡았을 뿐입니다. 자기는 침대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조금도 틀린 것이 없으니 그는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누각 위에는 장식품도 그대로인데 누워있는 사람만이 바뀌었을 뿐이다. 김구령은 거기에 누워서 피로를 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괜찮았고 마음도 좋았다. 맛있는 음식에 그는 지금 지극히 만족해하고 있었다. 게다가 육소봉이 거대한 도둑을 해결했다고 하니 지금부턴 마음껏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운이 괜찮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육소봉 같은 사람이 도와주다니. 육소봉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는 조금도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는 육소봉이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탁자에는 페르시아산 포도주가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맛을 보며 향취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삶을 즐기고 있었고 사람을 부릴 줄도 알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 육소봉은 즐길 줄 아는 사람 같기는 하지만 가엾게도 항상 바쁘고 남의 일에 간섭을 잘한다. 김구령은 이번 일을 해결하고 나서 육선문을 떠날 것이라고 결심하였다. 이때 그는 지붕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고양이가 숨는 소리 같았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서렸다. 그는 육소봉이 온 것을 알았다. 게다가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했다. 육소봉은 움직일 때에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기 때문이다. 김구령은 술잔을 내려놓고 육소봉이 창 밖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매우 고생스럽게 밤길에 이렇게 무거운 상자를 들고 오는데 당신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니 당신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오? 창문은 김구령이 열어놓아서 열려 있었다. 육소봉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등나무로 만든 큰 가방부터 먼저 들여보냈다. 김구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운이 좋은 것이 아니고 육소봉 같은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이오. 이 말을 마치자 육소봉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운이 좋아요. 당신은 친구를 잘 사귄 것이고 나는 잘못 사귄 것이니 이번 일이 힘들기는 힘들었나 보군요. 화가 많이 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페르시아산 포도주를 준비해 놓았지요. 마시고 화를 푸시지요. 술잔이 탁자 위에 있었고 술이 따라져 있었다. 김구령은 두 손으로 권하면서 웃었다. 이것은 내가 얼음으로 차게 한 것으로 화를 식히는 데에는 아주 좋을 것입니다. 육소봉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솜씨 있게 기다리는군요. 내가 만약 여자라면 매혹당할 정도로요. 그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시고는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은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맞출 수 있습니까? 술을 놓는 사람인가요? 술을 놓을 뿐만 아니지요. 육소봉은 과연 대단합니다. 육소봉답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어릴 때는 좋은 줄 몰랐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상자를 열려고 했다. 육소봉이 말리면서 말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뭘 더 기다리나요? 당신은 수하대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있소? 공손대낭이 아니던가요? 당신은 공손대낭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소? 모릅니다. 맞춰보세요. 할머니입니까? 아니요, 다시 해보세요. 할머니가 아니라면 나이가 많지 않을 텐데 어째서 젊은 여인이 그토록 하는 짓이 악랄하고 노련한가요? 김구령이 말했다. 나는 그녀가 그리 아름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절대로 할머니로 변장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길 당신은 평소에 아주 잘 맞춘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엉망이군요. 내가 틀렸나요? 많이 틀렸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남자라면 누구나 그녀에게 반할 만한 매혹적인 여인이지요. 게다가 당신 같은 남자라면 더더욱. 내가 어떤 남자죠? 당신은 새꼴이지요. 당신이 그녀를 본다면 분명히 반하고 말 것입니다. 새꼴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는 여자도 만나보지 못한 새꼴이지요. 그는 상자를 열어보고는 멍해졌다. 상자 안의 여인은 정말 아름다웠다. 마치 봄잠을 자는 한 송이 해당화 같았다.
그녀는 아주 어린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그녀의 나이를 잊게 만들 만했다. 김구령이 길게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이번엔 정말 고생을 했구려. 육소봉은 냉소를 띄우며 갑자기 물었다. 화만루는요? 반갑습니다. 육소봉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는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소? 급하게 자금산으로 갔소. 무엇을 하러 갔나요? 백운성주와 서문치설이 다음 달 초에 자금산에서 결투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던데요. 육소봉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하였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도 자금산으로 갔어요. 내가 알기론 그들은 많은 노름돈을 가지고 가서 엽고성이 이기는 것에 내기를 건다고 하더군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24일입니다.